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드시면 감기가 시작될 때나 감기가 진행되었을 때 감기를 완화시켜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효과 좋은 마법의 독감 감기약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한 감기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기약은 실제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콧물과 재채기 등을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제와 열과 통증을 낮추는 해열 진통제 등을 드시고 감기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기가 나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면역력을 망가뜨리고 인체를 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겨울철 독감은 아주 지독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독감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폐와 기도에 감염을 일으켜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근육 통증 등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각한 감기 증세에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칼립투스 오일을 적절히 사용하면 감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칼립투스 나무입니다. 유칼립투스 이파리에서 추출한 이 유칼립투스 오일은 호주 원주민이 처음 사용했고 열병, 상처, 감염, 통증 및 감기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그 치유 효과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 없이 자연 치유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유칼립투스 오일을 가습기에 물에 떨어뜨려 증기를 호흡하기만 해도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를 감소시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은 유칼립투스가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백혈구 중 단핵구를 자극하여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촉진시켜 식세포 활동을 높여준다는 사실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의 주성분은 시네올인데 이 시네올은 결핵균, 바이러스, 칸디다균을 포함한 진균 등의 많은 세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 비염, 천식 등의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초록에 보면 유칼립투스는 항암 치료로 인한 골수 독성을 상쇄시켜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골수가 약해지면서 면역세포가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유칼립투스는 항암을 하시는 분들에게 골수 독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네올의 살균, 항균 효과는 폐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여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콧물을 제거하고 이 부비동의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코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기 내의 염증과 균을 억제하여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질환, 감기, 비염 등 호흡기와 관련된 모든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밤마다 코막힘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신 분들, 코로나 또는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유칼립투스 오일을 잘 활용하시면 증상이 급속하게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꽃가루 알레르기도 완화시키는데 유칼립투스가 도움이 되니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논문을 보면 유칼립투스의 주성분인 시네올은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용하면 참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사이토카인이 과잉 생성되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해 주는 것이 감기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유칼립투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을 촉진하는 혈액 내의 대식세포를 증가시켜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유칼립투스는 근육통과 관절통 완화에도 좋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의 뛰어난 소염 작용은 격렬한 운동 후 근육이 경직되고 긴장되는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요통, 관절염 및 무릎이나 팔꿈치와 같은 관절의 부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 부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두통을 완화시킵니다. 이 부비동 내부의 압력을 완화시켜 부비동 문제에 의한 편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안면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켜 스트레스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후각 상실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데요. 특히 후각이 상실되어 냄새를 잘 못 맡으시는 분들은 이 유칼립투스 오일의 향을 하루에 최소 2번 20초 이상 흡입을 하시면 후각이 점차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칼립투스 오일은 인후통 완화, 스트레스 해소, 상처 치유, 여드름 제거, 피부 진정, 모발 건강 개선, 구취 제거, 치주질환 개선 등의 건강상의 이점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배 뛰어나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꿀물을 한 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꿀이면 더 좋습니다. 다음에 이 꿀물 한 컵에다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 방울에서 2방울, 또 유칼립투스 오일에 익숙하게 되신 분들은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드시면 감기가 시작될 때나 감기가 진행되었을 때 감기를 완화시켜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물에 떨어뜨려서 드시는 것보다는 꿀물에 떨어뜨려서 드시면 꿀 자체의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꿀물의 당분은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꿀물에다 유칼립투스를 떨어뜨려서 드시면 이 유칼립투스가 우리 혈액 안에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코막힘이나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유칼립투스 증기를 흡입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 한 컵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건을 쓰신 다음에 유칼립투스 증기를 이렇게 흡입하시면 됩니다. 두통이나 근육통,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물이나 로션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희석해서 해당 부위를 마사지 해 주시거나 탁 목욕을 하실 때 유칼립투스 오일을 뜨거운 물에 20-30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독하기 때문에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간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린 유칼립투스 이파리나 생잎을 허브티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유칼립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 방울 정도를 물 한 컵에 떨어뜨려서 사용해 보시고 몸에 잘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양을 유칼립투스 오일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을 활용해 각종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밖에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